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입니다. 우리가 직업상담사 시험을 공부할 때요, 1차 시험 준비가 2차 시험 준비보다 훨씬 어려운 유일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왜냐면 우리가 2차 시험만 준비한다면 이 표 하나에 대한 핵심 내용만 이해하고 있으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1차 시험에서는 이 표 속에 들어있는 취업자의 의미, 실업자의 의미, 경제활동 인구의 의미, 이런 것들까지 다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 시험이 2차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이 표에 대한 핵심 내용과 이해하는 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체는요 15세 인구가 기준이에요. 15세 바깥에 있는 인구는 빠집니다. 15세 인구는 빠지고요. 15세 이상이 모든 통계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15세 이상의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더하면 15세 이상 인구가 돼요. 다음 두 번째, 경제활동 인구는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뉩니다.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됩니다. 그 다음 제가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제일 윗칸에다 넣었죠. 얘를 구할 때는 분모에 15세 인구가 있다는 뜻이고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옆에다가 실업률이라고 썼죠. 실업률을 구할 때는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라는 뜻입니다. 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분모가 15세고요. 분자는 경제활동 인구예요. 고용률은 분모가 15세고요. 분자는 고용률이니까 취업자입니다. 실업률은 분모가요 경제활동 인구고요. 분자는 실업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장에서 필요한 모든 공식은 다 암기하고 이해를 하신 겁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같은 모든 고용 관련 용어는요, 대상의 기준이 만 1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대상월 15일 현재 매달 15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인 사람이 모든 경제활동의 조사의 대상입니다. 이 15세 이상의 인구는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15세 이상의 인구는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이 경제활동 인구는요. 취업자와 실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플러스 실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란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다. 이게 경제활동 인구의 정의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전업학생, 가사전단 주부, 일할 수 없는 노인과 장애인, 자발적으로 자선단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봉사활동 같은 거 말하는 거겠죠. 잠재 취업 가능자도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잠재 취업 가능자는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에요. 자,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이라는 숫자 주목하셔야 돼요. 4주간 구직활동 했는데 취업이 안 된 사람이에요. 열심히 내가 노력은 했지만 취업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취업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잠재 취업 가능자라고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4주 동안 안 됐으니까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구직 단념자도 있습니다. 구직 단념자는 분명히 구직 활동을 했겠죠. 그래서 지난 1년 안에 구직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따지는 겁니다. 즉 구직 경험이 있다는 얘기는 취업 의사도 있고 일할 능력도 있다는 뜻입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의사도 있고 일할 능력도 있는데 이러저러한 사유로 특히 노동시장의 사유로 너무 경기가 나빠서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지난 4주간에 너무 경기가 나빠서 노동시장적 사유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단념자, 이게 바로 구직 단념자입니다. 잠재 취업 가능자는 비경제 활동 인구예요. 경제 활동 인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잠재 경제활동 인구예요.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고 잠재 경제활동 인구란 바로 위에서 다뤘던 잠재 취업 가능자 플러스 잠재 구직자를 말하는 겁니다. 잠재 경제활동 인구란 잠재 취업 가능자 플러스 잠재 구직자입니다.
이 표에서 취업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취업자는요, 그러니까 직업인에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직업인이 있고요. 임금 없이 자영업자처럼 스스로 돈을 버는 직업인이 있어요. 자, 취업자에는 임금 근로자가 있고요. 비임금 근로자가 있어요. 임금 근로자는요, 근로자자가 붙은 모든 근로자입니다.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요.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 같은 사람이 있고요. 무급 가족 종사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든 이 두 개를 모두 합친 개념입니다. 취업자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시간밖에 일하지 않아요. 이거 취업자일까요? 아닐까요? 네,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입니다.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예요. 일시 휴직자예요. 휴직하고 있어요. 취업자일까요? 아닐까요? 일시적으로 휴직하는 사람들은 취업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얻어서 한 일주일간 병가를 내고 있어요. 날씨가 나빠서 출근을 못했어요.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이 이런 이유로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사람, 이거 다 취업자입니다. 무급가족 종사자 중에서요, 18시간 이상 일해야 무급가족 종사자는 취업자입니다. 16시간 이상 일했다, 이거 취업자 아닙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숫자 외워줘야 돼요. 돈 안 줘서 18, 18 거린다, 이렇게라도 외워줘야 됩니다.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만 취업자입니다. 실업자의 정의입니다. 실업자는 두 가지 조건이에요. 첫 번째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서 바로 구직활동 포기자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 실업자 아니고요. 비경제활동인구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예요. 자,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수입이 있는 일이죠. 조사기간 내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일할 능력과 의사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구체적으로는요. 4주간의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한 사람,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조사 기간 동안에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실업 관련해서 추가로 알아야 될 내용이요. 자,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일 때도요, 실업률은 제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일정 부분에서 실업자는 존재해요. 자, 예를 들어서 마찰적 실업, 바로 직업을 이동하는 중에 생기는 실업, 마찰적 실업이죠. 이 마찰적 실업은 고용 상태에서,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존재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 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영향 요인입니다. 여가에 대한 생각, 여가에 대한 상대적 가치가 경제활동 참가의 영향을 바꿉니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비근로소득이 크면 경제활동 참가 당연히 낮아집니다. 로또 맞은 사람들은 경제활동 안 하려고 하겠죠. 자, 취업 기회의 확대 측면에서 시간제 근무 기회 같이 노동 유연성이 확대되면요, 참가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이나 단시간 근로 고용 확대 같은 경우 참가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영향 요인입니다. 소득효과, 대체효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가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돈을 더 벌 수 있거나, 즉 임금이 상승, 그러니까 돈을 더 벌면 당연히 경제활동을 하려 하겠죠. 두 번째는 배우자 소득이 감소하면, 남편의 소득이 감소하면 마찬가지로 더 경제활동을 하려고 할 겁니다. 여자분들이. 모든 것들이 일정할 때 시장 임금이 증가하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높아지고요. 기존에는 여성 임금의 이 남성 임금 수준에 비해서 적었었는데 점차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근로소득이 크면 당연히 경제활동 참가율 낮아집니다. 로또 맞은 사람들 경제활동 참가 안 하려고 하겠죠.
가사노동, 육아의 부담이 줄어들면 일을 하게 됩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게 돼요. 자, 가사노동 대체 비용이 하락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가 있어서 이거 값싸게 우리 가사노동을 다 해줘요. 그러면 우리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 반면에 베이비시터 비용이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비용보다 더 비싸. 혹은 타가 유거 시설이 너무 없어. 그렇게 되면요, 일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타가 유아 교육 시설이 증설되고 가격이 낮아지면 참가율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출산율이 저하되고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참가율 높아지고요.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도 상승하게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 취업 기회가 확대되면 경제활동 참가가 높아져요. 시간제 근무,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이나 단시간 근로 고용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참가율이 높아지고요. 기업의 노동시간이 신축적일수록 플렉시블할수록 참가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요. 보상요구 임금, 이거 근로자가 요구하는 최소 요구 임금이죠. 요게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곡선 M자형입니다. 수직 축에는 참여율을 넣고요. 수평 축에는 나이를 넣었을 때 30세까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꾸준히 높아지다가 임신에 따라서 참여가 떨어지고요. 다시 나이가 들면 올라갔다가 나이가 완전히 들어서 다시 떨어지는 현상, 이 M자 곡선을 말하는 겁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이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활동 인구가 분자예요. 실업률은 실업자가 분자고요. 고용률은 고용에 관련된 거 바로 취업자죠. 취업자 수가 분자입니다. 오직 차이는 분모가 뭐냐인 것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먼저 고용률이요. 고용률은 취업에 관련된 거니까 취업자 수가 분자고요. 분모는요. 고용률을 제가 15세 인구 옆에다가 괄호 열고 붙여놨죠. 분모는 15세 이상 인구입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것, 이게 바로 고용률이에요. 경제활동 참가율로 분자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자, 분모는 뭐죠?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15세 인구에 붙여놨죠. 분모 역시 15세 이상 인구입니다. 자, 의미는요,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노동력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이게 바로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실업률이요. 분자 당연히 실업자 수고요. 실업률은 제가 경제활동 인구 옆에다 붙여놨죠. 그러니까 분모는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